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기본 수업 우리 3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7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징수 방법 또 오늘 가산세, 가산금 중요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37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처음 저를 뵈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세법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렸었는데 특히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소개해드렸고 또 출제 비중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세총론에서는 조세의를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조세의에서 앞부분은 교양이고 여러분들 납부 이행 방법 있죠?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금전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됩니까? 물납이라는 게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허용되고 또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외로서 뭐가 허용됩니까?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건과 절차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건데 그 허용되는 세목 딱 이를 아셔야죠.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금 안 되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지방세에서 재산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또 상속세, 증여세, 뭐 법인세, 또 농어촌 특별세 뭐 이런 것도 허용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도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되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주요 세금들 우리 주요 세금들을 또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또 표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납 분할납부 허용 여부요. 먼저 자, 물납 허용되는지 그러니까 취득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물납 허용되면 O 아니면 X입니다. 취득세 물납 X, 분할납부 X입니다. 자, 취득세 물납 분할납부 다 안 되고 등록면허세 물납 X고 분할납부 X입니다. 재산세는 물납 O 허용되고 분할납부 O 되고 종합부동산세 물납 X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 물납 X고 분할납부는 O, 그 다음에 우리 상속세 물납이요 O, 분할납부 O, 증여세 물납 X고 분할납부 O,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살펴봤습니다. 우리 조세 분류를 통해서 주요 세금들의 특징 성격도 파악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주체에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취득세는 과세권자, 과세 주체를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세고 도세입니다. 구도. 재산세는 시군구, 시장구, 구청장, 시군구고 그 다음에 지로 이름이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특별히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얘네들 정도만 과세주체를 아시면 되는데 다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재산세 그러면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얘네들은 다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냥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자로 이름 시작했는데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 애들은 특광, 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5개 부동산 주요 세금들은 얘네들이요 여러분들 간접세입니까 직접세입니까? 직접세라고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 일치합니다. 자,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했고 그 예 한 가지 들어드렸어요. 어떤 거?
부가가치세 같은 애들은 간접세라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한 담세자가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해 불일치? 불일치합니다. 5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주요 세금들은 얘네들 보통세입니까? 목적세입니까?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합니다.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세인데 5가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웠습니다. 국세, 목적세, 교교농에서 교는 뭐다? 교육세. 두 번째 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은 농어촌특별세고 찌찌 지 뭡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5개 주요 세목은 얘들 독립세입니까? 부가세입니까?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 독립한 세금의 바늘과 실처럼 부가에서 받는 세금 부가세인데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요. 교육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하고 또 뭐 있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는 부가세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항상 여러분 뉘집 자식이냐 이걸 떠올리려는데 자, 족보요. 농특세는 족보 뉘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지방교육세는 여러분 뉘집 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개 본세목과 부가세인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아직 뭐 그래도 괜찮아요.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없을 때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돼요. 지방교육세가. 감면받은 게 있으면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재진이니까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종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종농이.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근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은 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5개 우리 주요 세목은 여러분요. 5개 주요 세목은 종량세예요, 종가세예요. 과세 표준이 표시될 때 가액과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 종량세 그랬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뭐다? 종가세고 자, 그러니까 세율은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니까 정률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뭐 지역자원시설세나 인지세 같은 애들이 종량세입니다. 그죠?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 건수과세 없으니까 양이죠? 종량세. 세율이 6,000원 금액으로 표시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도 배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 보유 시에,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도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재산세 나오면 그냥 웬만하면 같이 그냥 따라다니는 유유상종 친구 누구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그 다음에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서 얘네들 3가지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이걸 딱 중심을 잡고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 기억하시면 돼요. 동시 부과되는 거. 그래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안 적어드렸나요? 자, 부동산 보세요. 이거 분명히 했는 것 같은데 동시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 취득 그 다음에 보유 그 다음에 양도요. 뭐 30페이지 시험에 나왔지만 한번 봅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 넣습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입니다. 아직은 뭐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율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되니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낼 때 보유 단계세요.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에 보유와 양도시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거냐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있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요. 보유 중에 임대 소득에 대해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보유 중에 내는 거고, 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내요. 그러니까 처분 시에도 부과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고, 소득세 낼 때 소득세 납세무자가 같이 내는 세금이 있는데,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세금이 어떤 거 있냐면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물론 이제 견해에 따라서는 보유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인지세 일단 원칙적으로 인지세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을 보면, 인지세는 변천 과정을 보면 유통세로서 얘가 탄생하고 성장됐기 때문에 취득과 양도 일단 기억하시고, 보유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다니는 6시 내 고향이 그 아저씨, 제가 얘기 드렸죠? 자,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부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오늘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보는데, 요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가 PPT로 하는 거하고는 뭐 또 거의 기본으로 해서 또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면서 저랑 같이 요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첫 번째 실력 향상 문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1회차입니다. 보시면은 먼저 1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를 보시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다. OX예요. 네? OX. 자, 요거 30회 시험에서 요거 박스형 문제로 해가지고 요거 얘네들 깔아놓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를 30회 시험에서 물어봤었어요. 이게 30회 시험에서. 자, 여러분 하나하나 볼게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누구예요? 이게 항상 지문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항상 누굴 같이 떠올려요? 유유상종 재산세. 자, 얘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보유시에만. 지방교육세는 어떤 단계에서?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고, 보유 단계 부과되잖아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뭐하고? 다 끼고. 자,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부과될 수 있고,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들 전부 다 맞죠, 얘네들? 다 보유시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아니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친구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에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 부과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고 보유 단계 부과되고, 그 사람들 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 30회 시험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이거 작년에 제 강의 들었던 분들 9, 10월 달에도 계속 문제 풀이할 때랑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 넣으라고 이거 계속 정리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X입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취득세 때문에 틀렸죠? 지방세에서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재산세만이지. 취득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재산세 안 하고. 계속해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목소리 커지셔야 되는데 O, X요. 자, X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납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만 과세되는 주세이다. 예? 자,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도 봤지만 재산세, 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과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예? 아, 이거 자신있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즉각적으로 지문 보고 바로 답 고르는 연습을 이걸 보면서 하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틀린 거 맞춘 거 지금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걸 보면서 답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고르는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자, 족보. 맞죠, 여러분들?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오, X요. 예. 맞죠, 여러분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부가세이다. 예? 자, 지난주에 오, X요. 답에 엇갈리신 분이 계시는데 X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라는 거 꼭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렇지만 다만 부가세, 아이고 이거 왜 엉뚱한 게 나와버렸네.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독립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 문제 있었잖아요, 기본소에.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세액의 10% 부과되는 지수이다 땡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여덟 번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부가세 먹은 농어촌 특별세이다. 요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자, OX요. 왜 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수업을 잘 기억하신 분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감면세액이 있을 때 감면세액의 부가세로서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감면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어도.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그냥 자 봐둡니다.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때 농특세가 부과되는 거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로서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뭐 종농이 종부세, 농특세가 20% 이렇게 부과되는 거지, 납부세액의 부가세지 감면세액은 감면받은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때문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감면이 있는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둘 중 고르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부가세는 여기를 보면서요. 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까? 농특세가 부과됩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자신 있죠?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재진이니까 20%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부가세죠. 종부세가 뭐라고요? 종부세 부가세는 뭐고요? 농어촌.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에러가 자꾸 생기네. 자, 종부세 부가세는 뭐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3번이요.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구세예요? 구도, 그죠? 구도. 그래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구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지방교육세예요, 농어촌 특별세예요?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당연히 동네 이름은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의서 한 장당 2,000원인 경우에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한다 하지 아니한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다는 거. 자, 거의 다 끝났네요. 인사. 하여튼 수고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여러분 요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시바타도요 할머니의 약해지지마 시 읽어드렸죠? 그래서 하여튼 힘들고 그런 때 있다 할지라도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됐고 여러분들 교재 오늘 그 37페이지 기본서 37페이지를 여러분 펴니다. 37페이지 37페이지 펴시고 고개를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아이고 반대로도 돌립니다. 허리도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오늘 처음 또 오신 분이 계시면은 지난주에 수업을 안 들으면 또 연결이 안 됩니다. 계속 모르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지난주 수업을 안 들으시고 오늘 첫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집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첫 주 세법 수업을 꼭 들으셔야지 저 다음 수업도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들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듣고요. 37페이지 자 15번 조세 징수입니다. 자, 어떤 세금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있죠. 세금을 내라고 납세 고지서라는 것이 날라오는 세금이 있고, 어떤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자진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런 세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보세요.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세 구한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잖아요. 자, 요 과세 표준이라는 거, 과표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을 말하는데, 요 과세 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고?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 종량세 그랬잖아요. 자, 그럴 때 이 과표라는 것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면, 자, 요건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또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 세무 공무원만이, 과세권자만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권자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요. 과표가 결정되면. 그러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누가 할 것이냐, 과세 중에 세액 결정 누가 하느냐, 그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징수 방법이 달라져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있죠.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저렇게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에게 신고하고요.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방. 근데 국세에서는요, 똑같은 얘기를 학자들이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세. 즉, 신고 납세. 자, 뭐냐면 신고 납부 방법은 이거 이제 신고납부와 신고납세 왜 이렇게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의미는 똑같은데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용어를 달리하냐면 그냥 학자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간에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다시요, 세금 징수 방법 중에서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면 누가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신고 납부 방법 이럽니다. 포인트는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1차적으로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계산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세금은요,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예요. 즉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가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있죠. 납세 의무자에게 저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저렇게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무공무원이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식,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요, 정부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부과가세 또는 부과가세 방법 이렇게요. 자, 그래서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에 따라서 자, 징수 방법 크게 신고납부 방법, 보통 징수 방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시면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유치에게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또 아래처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 기한.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 나오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제가 들어보면 가산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막 섞어서 구별 못하고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뭐라고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뭐냐면 가산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 계속 보시면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신고납부했었는데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으로 이 과세관청에서 다시 과세주체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시 과표 결정하고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있죠. 요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이 계산됐다고 쳐요. 계산을 해봤더니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요 가산세 20만 원을 요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겠습니까? 120만 원 내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근데 이 고지서에는 또 납부 기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근데 그 납부 기한 내에 또 세금을, 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요 세금을 또 미납부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산금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납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근데 거기 또 기한 내에 또 세금을 또 안 내보세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어떤 세금들을 보면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는데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서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징수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원칙은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요. 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이렇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아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취득세예요. 그리고요 등록면허세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네들은 신고납부합니다.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과 자원분으로 나눌 때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또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 꼽사리 끼는 세금 지방 소비세, 또 그 다음에 지방 교육세예요. 지방 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서 이제 독립세에 따라서 얘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어려울 거 없네요. 더 있지만 요것만 딱 알면 돼요.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름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등등. 자, 그래서 다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걸 꼭 알아셔야 되는데 신고 납부 원칙으로 한 지방세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네 가지가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필기는 이따가 안 좋을 거니까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어 가시든 그때 필기하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요. 또 제가 설명드린 요렇게 설명드린 지금 요 얘기가 핵심 요약 정리 보시면은 제 카페에도 이미 올려져 있었고 또 그다음에 핵심 요약 정리 배부된 걸 보면은 거기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가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일단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과세 주체가요.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의 세금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럼 가상금 적용되잖아요.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대표적으로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재산세 내라고 일정한 때가 되면 매년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집으로. 그래서 재산세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합니다. 또 재산세 나오면 그냥 의뢰이 그냥 유유상종 따라다니는 친구 나와야 되는데 같이 누구요?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부는 신고 납부고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렇게 얘는 보통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통해서. 재산세 나오니까 친구 따라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얘는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징수합니다.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 납부고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뭐하고요? 보통 징수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쪽을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우리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이런 세금들 한번 볼게요. 지방교육세 같은 세금들은 어떤 세금이냐면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요. 얘네들을 독립세, 우리가 독립세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립세, 이 본세, 독립세 이걸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부가세가 있는데 어떤 게 부과되느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받을 때 또 재진이 재산세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본세에 따라서 다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무 성립시기 등이 다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가요. 본세에 따라서.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있죠? MBC TV 프로그램을 꼭 얘기해 드리는데 전파 견문록이라고 옛날에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연예인 패널들이 스튜디오에 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그 어떤 단어를 걔네들한테 보여줘요. 시청자는 볼 수 있고요. 근데 스튜디오에 있는 패널들만 몰라요. 그 패널들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데 얘네들 힌트를 주거든요.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나 그 저기는 볼 수 있는데 그 연예인 패널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애한테 보여주고서 부부싸움이란 말은 하지 말고 그 나와서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애들이 장난감 자동차 타고 나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초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해요. 그리고서 막 놀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힌트에서 못 맞히면 500점이었는데 400점으로 이제 두 번째 힌트에 주로 나와가지고 얘가 아빠가 던지면 엄마도 맞받아 던져요. 그리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맞히는 그런 것처럼 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부가세라는 거예요. 이 부가세라는 것을 여러 개 설명한 다음에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어린들한테 힌트를 줘봐라. 그러면 걔가 나와서 뭐라고 힌트를 주냐? 그때 달라요. 이렇게 힌트 준다고 그랬죠? 부가세는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합니다.
재산세 부가세일 때, 재진이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면서 뭐 한다고요? 보통징수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부가세들은 본세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같은, 제가 농어촌 특별세는 적지 않았지만 농어촌 특별세도 그렇고 지방교육세도 그렇고 부가세들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성격이나 징수방법, 납세무 소임시기가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신고 납부고, 재진이 재산세 부과했을 때 지방교육세는 뭐고? 보통징수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부가세는 신경 쓸 거 없고 얘네들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보유시에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에는 대표적인 세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얘네들 딱 기억하고, 뭐 여러분들 자동차세도 여러분 집으로 납세 거기서 날라오죠. 자동차세도. 또 그 다음에 뭐 주민세도 거기서 날라오는 게 있죠. 더 있지만 요거만 딱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정부 부가가세 하는 세금이 있는데, 국세 중에서 정부가세 하는 세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종합부동산세가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의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거기서 날라왔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아, 진짜 납세무자가요, 내가 세금 계산하겠다 그러면 고유서를 휴통해 버리고 납세무자가 자진해서 세금 계산해서 과세권자한테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과세인데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여서 종부세는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처음 오신 분들 잘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종부세하고 달라요.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러면 틀리죠? 신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재산세는 여러분 집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올해 이제 여름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딱 날라왔어요. 여보, 아빠, 엄마,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세법 공부했으니까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또 얘네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요. 재산세 나중에 문제에서 가산세 적용된다는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만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요. 제가 기초과정에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왜 정부 부가가세 하는지를 쭉 그 이유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무자가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세 결정을 관할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뭐한다? 정부 부가세 세금이다. 결론만 알아둡니다. 하여튼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예요. 얘네들 정부 부가세고 나머지 웬만한 세금들은 다 뭐냐면 웬만한 나머지 세금들이 있습니다. 국세들, 소득세, 양도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요, 다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국세는 잘 모르겠다, 세목 이름을 낯선 게 나왔다, 국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뭐냐면 등등 신고 납부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애들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딱 세 가지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 정부 부가가세하고 나머지 웬만한 세금들은 다 뭐한다?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 징수 과정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지 뒤에 나중에 이제 강론 넘어가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그 조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신고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고요?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납부기 전에
납부했다.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 정됩니다.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도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정되지만 가산금도 정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름이 지자로 시작한 애들 4가지가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이 가산세는요,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당연하지. 이 가산세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요. 징수 흐름상 순서상 여기 이 저 앞에 가산세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징수, 국세에선 정부부가세 방식이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근데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안에 세금을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정도입니다. 이렇게 원칙 보통징수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친구 같이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도 있지만 하여튼 2가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정부 부가세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예, 원칙 정부 부가세인데 납세의 의무자가 거기서 보고 진짜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는 뭐 한다? 정부부가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흐름과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제 가산세, 가산금 우리가 이제 교재 잠깐 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가산세, 가산금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합니다. 2020년 개정세법도 있고 일단 교재 읽어볼게요.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15번 조세의 징수입니다. 별표시 하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 방법 봅니다. 국세에서는 신고납세요. 자, 의의를 보니까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세, 부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목을 보니까 지방세에서 어떤 게 있어요?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위출이고, 그리고 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 지방소비세지, 지방교육세지, 지방소득세지요. 이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뭐 한다? 신고납부 원칙입니다. 지방세. 국세에서는 미출이죠.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도 미출이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국세는 원칙 신고질 원칙으로 해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38페이지 보통징수입니다. 국세에서는 정부부가가세라고 하는데요.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게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냐? 재산세 밑줄,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이요.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밑줄이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정부가 세운 국세 어떤 거요?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오늘 특별징수가 뭔지, 원천징수가 뭔지 오늘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 특별징수가 뭐 원천징수가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근소세. 이 근로소득세. 아이고, 예전에는 갑종 근로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 갑종과 을종을 구별해 가지고 예전에는 갑종 근로소득세, 그래서 흔히 직장 다니신 분들 갑근세 그랬었는데, 갑근세, 그런데 이게 갑근세라는 게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글로벌한 시대라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오늘 여기 서울에 있다가 내일 뭐 북경 갔다가 막 이렇게 뭐 그 다음날 도쿄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갑종과 을종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냥 근로소득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근로소득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로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근데
월급 받을 때 보니까 월급 명세에서 애초에 사업주가 세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주잖아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징수 의무를 부여했는데, 근로소득세 같으면 사업주가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부여했는데, 그런 사람을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근로소득세는 보세요.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달라요. 그럴 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국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징수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 방식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사업주는 근소세만 떼서 세무세 내는 게 아니라, 근소세 뗄 때 이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를 적용해서 뭐도 계산하냐? 지방소득세도 함께 계산해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세무세 냅니다. 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잖아요. 지방세에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징수. 똑같은 얘기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하고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징수 방법도 안 합니다. 뭐 저도 사업소득, 저한테 사업소득 지급하거나 회사에 사업소득 지급하거나 그럴 때 애초에 세금 떼고 줍니다. 자, 이런 징수 방식.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같은 거 은행에서 애초에 세금 떼고 주죠? 이자 소득을 지급하잖아. 이런 징수 방법. 자,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특별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하고 원천징수. 이 정도 말뜻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양가로 3번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요. 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또는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목으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빗줄이요. 우리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근소세, 근로소득세 같은 거, 근로소득세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잖아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면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여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금방 얘기한 제가 지방소득세, 뭐 소득세 일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천징수나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와 가산금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징수 방법 이 구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이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느냐를 꼭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가산세와 가산금, 신고나 불성실했을 때 가산금, 납세 고유세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 나쁘게 한네 미납부했을 때 정도는 가산금, 요거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